사실 저희가 설명드렸던 그대로의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임대사업자에 대한 부분, 세제 혜택, 축소에 대한 부분들이 뭐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부분에만 영향을 미친다라는 얘기 다시 한번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분양권, 입주권 매수자는 주택을 시행 이후 실거래가 신고분부터 주택 소유자로 본다라고 얘기한 부분들, 그 다음에 당첨이 돼도 된다, 주택 소유자로 본다, 그 다음에 관리처분 계획이 돼도 주택 소유자로 본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있고, 그 외에 뭐 특별한 내용들은 없습니다. 아까 다 설명드렸던 내용들에 대해 중복돼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자, 이제 대충 이 정도 얘기가 나왔으면 우리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께서 이 대책이 과연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에 대한 생각, 의견 뭐 이런 거 있으시면, 그리고 또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계층에 계신 분들 있잖아요. 일단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투자를 생각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임대사업을 등록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임대사업을 아직까지 등록을 안 하신 분들도 있고, 등록하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대출을 추가로 필요로 하신 분들도 있고, 이사를 가려고 전세자금 대출을 알아보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막 집을 사는데 이번에는 또 신축으로 집을 사보려고 또 땅을 또 알아보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다양한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일단 저희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한테 우리 이 대표님부터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선 가장 제일 큰 게 이제 임대사업자와 이제 기존의 보유세에 대한 강화 부분이 가장 컸었잖아요. 내용의 주요 골자로는 뭐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를 악용하는 사례, 악용이라 하면 투기를 그쪽으로, 투자를 그쪽으로 우회해서 진행하는 많은 사례들을 실질적인 임대사업자로만 제한하겠다, 고가주택으로 인한 것은 제한하겠다라는 게 기본 골자라고 했다면, 이제 보유세에 대한 부분이 저는 가장 큰 게 새로운 임차인에게 그 보유세 강화가 전가되지 않을까, 그 부분을 가장 우려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시장 거래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가되려면 전세에 대한 규제가 제한이 없었다라고 하면 전가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번에 워낙에 전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기 때문에 전가에 대한 부분은 조금 없지 않을까. 하지만 그걸로 인한 비용이나 나머지 리스크들은 가격 상승 요인이 다 커버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수 전가가 이루어질 것이다. 종부세가 늘어나서 세금이 증가된 만큼 세입자에게 세수 전가를, 저는 매가 상승은 계속 유지될 것 같은데요. 임대가는 그렇게 많이 상승하지 못할 걸로 보는 거죠. 사실상 갭 투자의 폭이 옛날에는 좁았다 그러면 앞으로 진행되는 갭 투자는 그 폭이 넓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을 너무 어렵게 했군요. 네. 네. 일단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얘기지? 자,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 그게 사실 너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가서 대출이 많이 억제는데, 대출이 억제면은 저 사실 수입이 없잖아요, 상담사들이. 그렇죠. 그런데 잘 원활히 돌아가려면 적당한 수준의 물가 상승만큼 이 주택 가격도 올라가야 되는데 너무 많이 올라갔던 부분이 좀 아쉽고요. 아마 또 이 풍선 효과가 또 어느 쪽으로 튈지 제가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주택을 구입하는 거를 막는 거고, 그러면 결국은 돈을 더 구입하려면은 이제 사업자를 낼 거예요, 아마. 왜냐면 LTV에 전혀 영향을 안 받는 게 사업자 대출이거든요. 근데 현재는 주택임대사업자 대출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은 뭐 새로운 사업자를 내서 그 집을 담보로 뭐 대출을 받아서 뭐 또 유용할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차제에 국토교통부 장관님이 이 이제 별별 수사를 보신다면 그런 부분도 좀 되게 많이 좀 챙겨 주셨으면.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MI 대출 말씀하신 거죠? 아니, MI 대출은 아니고 그거 말고 또 있어요? 사업자로.
아 사업 그냥 일반 사업자 대출. 일반 사업자 뭐 예를 들면 뭐 편의점을 하나 내 가지고 그냥 이래 뭐 아파트를 담보해서 대출 받는 건 쉽거든요. 왜냐하면 용도가 뭐 주택구입도 아니고 근데 사업 운영 자금에서 돈이 필요해서 알바비 조금 올려주는 거 보태려고 그러는데 그거 대출 안 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운영자금 받아서 사업을 하든 생활을 하지 집만 안 사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걸로 나중에 또 뭐 상황 봐가지고 집을 사겠죠. 일단은 거기까지. 네. 네. 자, 일단 거기까지. 네. 네. 자, 그래서 대출에 대한 규제가 좀 심하게 나왔다. 네. 심하게 나왔다. 그래서 투기 수요는 많이 잡힐 것 같다. 뭐 이렇게 정리를 간단하게 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다음 우리 세무사님. 네. 어떻게 보세요? 이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그 양도소득세나 이런 세법 그 특히 양도소득세가 약간 누더기 세법이에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좀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이상하게 바뀌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조금 들고요. 근데 좀 이렇게 오늘 같이 해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무주택자들이 돈이 없으면 어차피 집을 못 사는 것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렇죠. 어차피 LTV가 40% 걸려 있으니 그런 거에 대한 무주택자들에 대해서는 좀 더 대출 규제가 좀 완화돼서 집을 사야 되는 여건들이 생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전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드는데. 고가 주택이 아닌 네. 저기 뭐 6억 이하 그렇죠. 주택 같은 경우는 70%까지 나가요. 아 지금도요? LTV가요. 아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대출 금액도 적고 네. 그리고 또 금리도 싸요. 근데 그 실수요자 된 거는 많이 열어놔져 있어요. 근데 저는 아까 이제 종합적으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내년에는 매물이 좀 나오겠구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는 내년에 생각이 매물이 나올 거다. 네, 예, 내년에는 고가든 저가든 많은 물량이 한 번 팔아야 하시는 분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내년을 넘기시면 오히려 좋은 물건을 만나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 내년을 예의주시하셔서 본인이 원하는 지역 어느 지역이 더 좋을지 제가 계속 손님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거 뭐냐면요. 많은 분들은 새 집만 오를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상 그렇지 않아요. 그 인근에 기대 효과를 같이 받고 있는 수많은 집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현장에서 좋은 물건, 나쁜 물건, 비싼 물건, 싼 물건 다 거래해 본 바로는 전체를 다 놓고 봤을 때는 어느 지역에 있는 물건을 딱 사시는 게 맞지 집만 놓고 연식을 가지고 집을 판단하지 않으시기를. 아마 좋은 물건 많이 나올 겁니다. 내년을 기대해 보세요. 아직 집 자, 다 그러면 구입 안 하신 이렇게 분들은. 여쭤볼게요.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 팔아야 될까요? 지금 그렇게 질문이 올라왔어요. 얼마짜리냐에 따라서 얘기가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또한 그거 되게 막연한 얘기인데요. 집을 파시기 전에는요. 여러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면 어떤 집을 먼저 팔아야 되는지는 전체의 디테일을 다 놓고 봐야 되거든요. 이 집 하나만 놓고 팔아서 된다라고 보실 수 없어요. 얼마 전에도 주택 두 채, 오피스텔 두 채 가지고 계신 분이 전체를 다 날리는 환경을 본 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오피스텔이 중과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일반 주택들을 먼저 처분하셨다가 1가구 1주택으로 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팔고 나서 보니까 오피스텔 때문에 나중에 양도세가 추징이 된 거죠. 얘를 세입자 끼고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매도하고 취한 돈이 얼마 되지 않는데 양도세는 분양 시점부터 전체를 보고 부과를 했기 때문에 엄청난 돈이 부과가 돼서 결국은 오피스텔까지 다 팔아서 양도세를 내는 사례를 봤어요. 그분은 졸지에 4주택이 제로가 된 거죠. 그런 것처럼 단순히 어떤 집을 먼저 팔아야 되느냐, 언제 팔아야 되느냐 이렇게 묻기 전에 내가 갖고 있는 집이 뭐가 있는데 어떤 걸 먼저 팔아야겠느냐. 거꾸로 부동산 자체를 설계하셔야 돼요. 단순히 세금만 설계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고요. 어떠한 주택을 먼저 매각하는 게 나에게 더 유익한 건지 거꾸로 전체를 놓고 다 살펴보고 순서대로 처분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군요. 단순하게 매도 시점에 대한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부동산 보유 현황, 네. 그다음에 보유 현황 그리고 취득과 매도에 대한 전반적인 양도 차익 뭐 이런 복합적인 부분들까지 다 고려를 해야 결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거기에 따라서 차자가 상담을 드리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손님들이 오셔서 뭔가 숨기고 얘기하시면 저도 전체를 다 보여드릴 수 없고요. 있는 그대로를 다 펼쳐놓고 얘기하시면 그분에게 가장 가장 효율적인 방안의 매각 프로세스를 짜드릴 수 있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분께서는 제일 좋은 건요. 등기부 들고 오세요. 자, 소장님. 대출이 이렇게 다 막혔어도 아까 방법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잠깐 하신 거죠? 디테일하게 얘기할 수는 없어도. 그죠? 그렇죠. 네. 항상 풍선 효과는 있어요. 풍선 요건이 있다. 그런 말씀 또 해주셔서 이게 또 대출 받으려면 또 소장님한테 가면 되겠네. 일단은 갑자기 뭐 대출이 막혀서 예상했던 계획에 차질이 있으신 분들은 네 우리 소장님한테 연락하시면 혜택을 좀 방법들을 좀 찾아봐 주시는데 도움을 주실 것 같고요. 자, 다음에 보유세가 이렇게 무지하게 증가를 했는데 이거 세무사하고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보유세는. 솔직히 종부세가 많이 나올 것 같다라고 해서 이거 좀 줄여주세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없죠. 네네. 알아서 소득세는 내세요, 줄여주실 그냥. 수 있잖아요. 소득세 같은 경우는 줄여드릴 수는 있지만 네. 뭐 절세 방법을 찾아볼 수는 있지만 종부세 같은 경우는 절세 방법을 찾기는 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요. 예. 임대사업자 등록에 관련돼서는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임대사업 등록 안 한 것들은 지금이라도 빨리 등록을 해라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 요건에 맞게 각 본인의 상황에 맞게 등록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상황도 다 달라요. 각 개인에 속해 있는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항상 그 등록을 하기 전 뭐 상담을 받으시고 등록할지 말지 여부 고려하시고 웬만한 보편적인 경우에는 등록하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일단 저도 개인적으로 한 말씀 올리면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가장 궁금하신 게 과연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은 올라갈 거냐 떨어질 거냐 이 얘기들을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 이거 쭉 보면서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뭐 제 예측이 맞느냐 틀리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올해 별별사 방송하면서 예측한 건 틀린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자,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일단은 투기지역하고 투기과열지구에 추가로 매입을 해서 뭔가 투자를 한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워진 것 같아요. 조정대상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수요가 줄어드는 효과가 분명히 있어요.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그러면 공급이 늘어나야 나오냐. 되거든. 그렇죠. 근데 이제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가 과연 어느 정도 있겠냐라고 보면 사실 뭐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쭉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식의 대화를 꾸준히 해왔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그 물량이 과연 얼마나 되겠냐에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수요를 받쳐줄 만큼의 공급은 과연 나올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현재 부동산 대책 발표에 따라서 당분간 관망세가 지속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실수요자 시장에 대해서는 약간의 변화와 움직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시는 것처럼 지역에 대한 부분들로 조금 들어가 보면 일단 강남이 먼저 상승을 하고 그리고 하락은 강남이 맨 마지막에 하락을 합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지금 강남시장은 이미 피크치를 찍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확대가 됐던 것들이 지금 현재 정부에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를 추가 지정하는 형태들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런 부분들은 외곽으로 점차 번져나가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수를 하겠다는 수요가 완전히 잠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지역을 사지 말라 그러는 거지 집 자체를 못 사게 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투자를 하고 싶은 수요들은 투자를 할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하기 마련이에요. 말씀하셨던 풍선 효과와 비슷한데요. 사실 이런 부분들도 과거에 있었던 부분들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의 동향을 살펴보면 이런 얘기해도 안 되는데 일단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원래 가장 마지막에 블랙홀이라고 불리웠던 곳이 어디였냐면 인천하고 용인이에요. 근데 인천하고 용인에 요새 뜨뜻한 바람들이 슬슬 불어 넘어가고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대마들은 관망세로 돌아설 것 같고 일부 갭 투자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용인이나 인천 쪽으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투자 지역들 중에 보면 대전 같은 경우에 지금 오랜만에 동안신도시라는 곳에서 분양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사실 굉장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인기가 인근 지역으로 급속도로 빠르게 번져가고 있는 상황이라 대전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는데 이렇게 서울하고 수도권 지역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곳을 묶어 놓으면 갭 투자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이 대전 쪽으로 내려가서 시장을 다시 불지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사실 뒤에서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수도권에 있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내려온다는 얘기들이 벌써 나오고 있어서 대전 등지의 대전 일대에 투자 수요는 굉장히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자, 다음에 광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그 집중적으로 지켜봐야 되는 대상으로 정부가 예의주지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좀 더 확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 지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부 해제가 되고 일부 지정이 되고 일부 지정이 되고 뭐 이렇게 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분위기로 볼 때는 대구 지역도 다시 따뜻한 보람이 좀 불어갈 것 같다라는 희소식을 좀 전해드리겠고요. 반면에 안타깝게도 부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주택 공급에 대한 물량들이 많이 남아 있고 신축하고 있는 주택들이 여기저기 굉장히 많은 관계로 당분간 상승세로 전환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역에 따른 온도 차이들이 이렇게 발생될 수 있을 거다라고 오늘 특별 방송이라서 특별히 좀 더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그 얼마 전에 얘기하셨던 것들이 있어요. 나홀로 아파트. 네. 네, 나홀로 네. 아파트가 투자의 끝물입니다. 거기 들어가면 나중에 환급성 제로. 네. 그래서 아무리 투자에 대한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나홀로 아파트에 투자하는 것은 특별한 호재가 있다면 모를까. 호재 있으면 가야죠. 그렇죠. 단순하게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나홀로 아파트에 투자하는 것은 그닥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라는 거 갭 투자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미리 살짝 귀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오늘 장장 2시간 가까이 진행되는 방송이 이제 얼추 마무리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보니까 어떠셨어요? 처음 봤죠 이런 거 처음부터 힘든데요. 끝까지. 중계 보통- 들어오니까 분위기 이상하지 예, 않아요? 근데 보통 길어야 1시간, 기존에 짧게는 뭐, 30분 이렇게 했었는데 2시간 동안 하니까 정신이 몽롱하다가도 정신 바짝 들게 되고 그렇죠. 그렇게 하는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다음에도 또 나와주실 거죠? 네.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또 네, 참여하겠습니다. 소장님 어떠셨습니까? 네. 강의하는 것보다 더 힘드네요. 아 그래요? 왜요? 분량이 적어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네. 왜 힘드셨어요? 생방송이라서? 그런 건 없어요. 네. 뭐 옛날 같지 않으니까. 네. 근데 이 앉아가지고 음. 하는 게 이거 뭐 강의라면 1시간 하면 좀 쉬고 그렇잖아요. 네네. 이거는 뭐 한 2시간 가까이 앉아 있으니까 쥐나셨잖아요. 제 나이 들은 사람도 안 나는 쥐가 왜 나요? 죄송합니다. 네, 평상시에 건강 관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오늘 첫 시전이신 것 같은데. 뭐 방송국 나가시고 이런 조그만 너무- 방송은 처음이시죠? 너무 오랜만에 방송에 나와서 아까 살짝 떨렸는데요. 네. 한참 또 원래 또 하던 일이다 보니 뭐 금방 적응은 된 것 같고 또 늘 진행하시는 걸 옆에서만 보고 있다가 이 자리에 앉으니까 참 많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얘기하게 되네요. 네. 자, 그래서 각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자, 이번 부동산 종합대책, 주택시장 안정대책, 그래서 9.13 대책이라고 불려지겠죠. 9.13 부동산 종합대책이라고 나올 것 같은데요. 지금 사실 우리가 방송하고 있는 중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신문기사들이 계속 올라왔는데 뭐 신문기사 제가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우리 기자님들 진짜 제목 잘 써요. 어쩜 아무것도 없는 내용이 그렇게 있는 것처럼 쓰는지 모르겠어요. 깜짝 놀래요. 네. 무슨 일 있었나 하고. 네, 그래서 네. 잠깐 봤는데, 네, 자 아무래도 저희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대부분 디테일하게 설명드렸던 마지막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방송 준비했던 특집 방송은 여기서 인사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라이브 방송도 처음이고 그리고 또 부동산 대책이 나오자마자 많은 준비 안 하고 뭐 항상 뭐 그렇게 준비를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방송해 본 건 처음이었는데 아무쪼록 여러분들이랑 같이 좋은 호흡들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었고 그리고 또 지금 많은 분들이 또 보고 계시고 또 실시간으로 이렇게 채팅도 알려주시고 하셔서 더 활기 있는 방송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은
이벤트 형태로 한 번쯤 앞으로도 라이브 있는 거죠? 한 번씩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고 좋게끔 중간중간 쉬면서 그렇게 한번 조금 쉬게 해주세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부동산에 대한 관심들 계속적으로 가져주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꾹 눌러주시면 저희 방송하는 저희에게 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